자, 일단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은 다들 잘 보셨죠, 그죠? 자, 이제 보시면 지금 같은 케이스로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될 거니까 참고로 하시는데, 일단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갑니다. 작년하고 조금 바뀐 그런 부분, 그 이전하고 좀 바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목 보시게 되면은 답안지는 표지 연습지 답안 내지 16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부하는 즉시 쪽 번호 등 정상 여부 확인하고 연습지를 포함해 한 매라도 분리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16쪽 되는 거 반드시 확인하시오. 파본이 있습니다. 기계가 하더라도 파본이, 근데 우리 책 보시다라도 뭐 간혹가다 파본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얘는 이제 우리 16페이지가 안 나오는데 나중에 시험 중간에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답안지 표지 앞면에 빈칸에 시행연도 자격시험명 과학명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자, 채점사항인데 답안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외 연필류, 유색 필기구 등을 사용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면 0점 처리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파란색 됐는데 지금은 뭐만 쓴다라는 겁니까? 까만색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란색 쓰다가 까만색 쓰고 이건 이제 0점 처리됐습니다. 0점 처리됐으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까만색만 준비를 한다. 여러분들이 가장 즐겨 쓰는 볼펜이 있죠? 볼펜 해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 쓰고 한 3분의 1 정도 남은 한 2자루 정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나 모르는 부분에 대처를 할 수가 있고요. 이번 수업 번호 및 성명은 반드시 연습지 첫장 자체인 적상 기재란에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 적상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면 0점 처리합니다. 요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 문제는 반드시 계산 과정 답 단위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 과정 중에 답을 우리 이제 단위를 적어라 굳이 거기까지는 안 해도 우리 계산 과정은 반드시 적어주고, 그리고 답에서 제일 최종적으로 단위를 적어라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정시는 두 줄을 긋고 다시 기재해야 하며 수험테이프, 수영액 등을 사용할 경우 그 채점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수정액 사용하시는 분 없을 것 같고, 정정시에는 두 줄입니다. 습관적으로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두 줄로 꺼가지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이제 계산 문제, 복잡한 계산 문제 간혹 가다가 출제됐다. 물론 시간에 많고 적음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계산 문제 계산 과정에서 혹시나 잘못되거나 해서 두 줄 꺼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습지 사용은 왔다 갔다 그럴 시간이 아마 부족할 거로 판단합니다. 기작성 문항 전체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문항의 답안 전체 명확하게 X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X 표시한 답안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 문항 전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삭제하는 경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데 혹시나 지금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X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문제를 제대로 보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필수적인 습관 중에 한 가지는, 자, 답안을 작성한 중에 단답형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단답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답안을 적으시면서 반드시 문제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그냥 종합을 내지는 작동을 혼돈하셔가지고 쓰셨던 분이 실제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막 오류를 범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부족한 시간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읽지를 않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안 작성하실 때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된다. 자, 손은 갑니다. 눈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문제를 다시 보고 확인합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반드시 돌아가셔야 되죠?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답안 작성 시 문제 번호 순서에 관계없이 답안을 작성하여도 되나, 반드시 문제 번호 및 문제를 긴 경우 기재를 하는데, 긴 경우야 기재 가능하고 해당 답안을 기재해야 합니다. 문제 순서 관계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1-1번 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3-1번 갑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이렇게 가도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1-2번 이런 순으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 기재라고 돼서 최대한 간략하게 하십시오. 한두 마디 정도 알아먹을 정도. 그러니까 채점하는 사람은 이 문제다라는 알아먹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각 문제의 답안 작성이 끝나면 바로 옆에 끝이라고 쓰고, 자, 답안이 쭉 적었습니다. 그 옆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끝 적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밑이나 아닙니다. 그 옆이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답안 작성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 아래에 이하 여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쓴다. 자, 그리고 수험자는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답안 작성을 멈춰야 하며 종료 시간 이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감독위원회에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출하라는데 억지로까지 쓰시면 안 되죠. 그죠? 적당히 눈치 보고 뭐 시간 부족하면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쓰시길 바랍니다. 답안지가 부족할 경우 추가 지급합니다. 이 경우 먼저 작성한 답안지 16쪽 우측 하단란에 계속이라고 쓰고 답안지 표지 우측 상단에 총 몇 권 중 몇 번째는 답안지 권수, 현재 권수를 이자에 합니다. 예, 총 2권 중 첫 번째, 2권 중 2번째 이렇게 표시하라는 의미. 자, 여기까지 정도. 부정액이 처리 규정, 뭐 기타 등등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등등 쭉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1회차 문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자, 지금 보시면 특정 소방대학 상물의 소방 안전관리를 위하여 점검력 배치를 할 경우 화재방 소방에서 설치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항 제25조 제 상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제31조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 자,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우리가 실비정액 가산 방식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실제로 투입한 것만큼 우리가 대가를 받는 방식이 실비정액 가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계 내지는 이제 공사 같은 이제 형태는 우리가 실비정액 가산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법에서도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실비정액 가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명기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컷 점검인력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인력 1단위에 보전력 몇 명 이렇게 했는데 그 대가를 어떻게 산정하는데 라고 하게 되면 얘가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금액을 산정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전체를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비정액 가산 방식이 뭔데 아니면 직접 인건비는 기타 등등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그냥 단편적인 문제 정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타 등등. 자, 옥내수 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물부분 미분무, 포, 여기서 연결 소원선 설비 상용전의 설치 기준을 쓰시오. 비상전 설치나 설치 면제를 쓰시오. 비상전의 설치 기준,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비상전은 전체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와 같은 이제 형태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잘 모르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는 선택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형태 비상전 관련 전반적인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선택할 만한 거 아닌가요? 그죠? 전반적인 부분으로서 점수 몇 점이나 기타 등 확인해 보셨을 때 그럭저럭 괜찮은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연결 살수비 송수구 및 해대 종합적인 정강 항목을 쓰시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 콘센트 설치 가능한 비상전의 종류, 설치 대상, 설치 면제 기준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배점이 4점, 4점 각각 그렇게 되어 있는데, 둘 다 뭐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자, 뭐냐면은, 송수 및 해대 종합적인 정강 항목이 배점 4점 치고 이제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양이 작죠? 그죠? 화단전 기준은 양이 조금 제법 됩니다. 항목이 7가지, 8가지 정도 되는데 양이 제법 되거든요. 한 페이지 정도는 화끈하게 나오는 이제 그 정도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항목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작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에 출제하기는 정강 항목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적당한 배점에 적당한 내용이지 않은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소화주법에 대해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자, 시퀀스 제어인데, 얘는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지금 맞다고 판단됩니다. 자기 유지라는 게 이제 뭔지, 그리고 여기서는 시퀀스 제어가 이제 어떤 건지 정확하게 조금 이해를 하고 시험장에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은 펌프, 그러니까 저 동력 제어받아서 어떻게 기동을 하고 어떻게 이제 작동을 하는데 라는 게 이해가 돼야만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법한 내용 중에 한 가지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감시반에서 이렇게 시그널이 가게 되니까 얘가 이렇게 동작해 정도를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배점으로 치고는 얘는 지금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봤었을 때 4점, 4점, 4점 이렇게 했는데 4점짜리 치고는 얘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선택하람에 있어 가지고는 얘는 지금 사실은 선택 그 자체는 자, 후순위로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는 형태. 그래서 1번 문제를 제대로 안다라고 하게 되면 쓸 수 있는데 1번 문제를 모르면은 그 다음 해가지고 가장 후순위로 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별조사 시리즈 괜찮죠? 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럭저럭 쓰실 만한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항목이 이제 비교적 조금 더 이제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배점 4점 치고는 그럭저럭 선택할 만한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수신기의 종합적인 정학 항목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뭐 적당하죠. 한 8가지 정도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마 근데 4점짜리로도 조금 작은 듯한 그런 내용은 있으나 자, 기본적인 사항들의 범죄에 들어가는 것들. 자, 그리고 피난기의 작동기능 정황 점검 내용, 인명구조기구 마찬가지, 또 재반, 그리고 시험별별 작동기능 점검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됐는데 얘는 혼돈할 수 있는 여지들이 일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선택은 그렇고요. 자, 아까 보셨던 내용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뭐 기타 등등 내용 문제는 생략을 하고 자, 일단 바로 해설로 들어갑니다. 자, 실비 정액 가산 방식입니다. 의미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 실제로 투입된 인력을 기준으로 뭐를 산정하는 겁니까? 대가를 산정하는 건데, 자, 우리가 점검비를 산정을 할 때 뭐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실비 정액 가산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자, 근데 실비 정액 가산 방식, 그냥 규정상 나타나 있는 방법은 뭐냐? 내용은 뭐냐?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재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얘가 일단 기본적인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각각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재경비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뜨이냐? 자, 직접 인건비다. 직접 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 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기술 등급별 노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투입 인원수 및 기술 등급별 노임 단가의 산출은 다음에 따라 적용을 한다. 투입 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간 표준 품성을 우선 정의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 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의 적절한 산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노임 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 기본급, 퇴직급여, 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그리고 건강보험료, 퇴직연금, 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 공표한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임금비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투입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갖고 흔히 일당 뭐 이렇게 하는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고려돼 가지고 들어간 것들을 말한다. 이것을 우리가 직접 임금비라고 한다. 자, 근데 직접 경비입니다. 직접 경비란 당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경비로서 여비, 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 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 운영 경비, 직접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 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을 하며 그 실제 소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의 경우에 주재비는 상주 직접 인건비의 30%라고 국내에 출장 예비는 비상주 직접 인건비의 10%로 한다. 자,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경비입니다. 재경비란 직접 경비, 직접 인건비와 직접 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행정 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 서무, 경비 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및 상각비, 통신 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직접 임금비의 110에서 120%로 계산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료 그리고 손해배상 공제료는 별도로 계산을 한다. 일회 경비 중에서 해당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해서 직접 경비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직접 임금비 110에서 120% 정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재경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자, 기술료란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개발부연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 연구비, 기술 개발비, 기술 훈련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 임금비의 재경비, 단 3의 1의 단세에 따른 손해배상 보험료 또는 손해배상 공제료는 제외를 합한 금액의 20에서 40%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M대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대가를 산정할 때 지금 같은 그런 규정으로 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알고 가시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우리 상용전원부터 비상전원까지 전체적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비상전원 시리즈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상용전원인데, 기본입니다. 일단 공공설비에는 그 특정 소형내성물 수전 방식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 회로의 배선을 설치를 해야 한다. 다만 가압수 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단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잡수는 경우 이 계획이 직후에서 붕괴해 전용의 배선으로 하여며 전용의 전선간의 보호대로 할 것. 고압수전 또는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용용 변압기 2차 측의 주 차단기 1차 측에서 분기를 하여 전용의 배선으로 하되 상용 전원의 상시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 차단기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의 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착의 전격, 입력, 전압이 수전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상용 전원 그 자체는 기본이죠. 그죠? 기본입니다. 근데 여기 이번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비상전원 수원 설비에 보시게 되면 별표가 있습니다. 별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고압, 특고압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단선 결손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전용인 경우, 공용인 경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 있는 단선 결손도를 참고하셔가지고 보셔도 이제 크게 이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출제된 이력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 중에 한 가지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타 등등 비상경보, 비상방송, 자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약간 특이한 내용에서 얘는 한번 구분을 하고 한번 갑시다. 자, 경보라든가 방송이나 자탐인데 상용 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 저장 장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타 교류전압 용례 간선으로 하고 되어 있는데 보편적인 축전지라든가 전기 저장 장치는 우리가 봤었을 때 상용 전원이 아니고 비상 전원이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경보라든가 기타 등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얘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 상용 전원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거 기억을 하다가도 순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혼돈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다? 축전지하고 전기 저장 장치가 뭐로? 상용 전원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등등 표지를 해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옥내수 하전 설비의 비상전원 설치된 설치 면제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수학 대상물에 옥내수 하전 설비는 비상전원을 설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 데와 같다 해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 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 방식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을 제한 것으로서 지하층의 바닥인지각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한번 봅니다. 자, 7층 이상으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외한 것으로서 지하층 3000제곱미터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내수 하전 설비가 설치된다고 해서 무조건 비상전원 설치한다,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됐을 경우에만 비상전원 대상이 되더라. 자, 근데 얘는 지금 보편적인 형태, 스프링클러라는 기타 등등 일반적인 형태는 그 설비가 들어가는 즉시 뭐가 들어간다라는 건 비상전원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옥내수 하전이라든가 나중에 보시면은 비상 콘센트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비상 콘센트가 비슷한 듯 다릅니다. 2번 항목이 조금 다르거든요. 지하층의 면적이 3000 이게 내용 같은데 일부 내용이 다르게 표현됐는데 일정 규모 이상이 됐을 경우면 뭐가 된다라는 거면 비상전원 설치 대상이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구분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자, 기타 등 참고를 하시고, 자, 그래서 설치 기준입니다. 자, 비상전원은 자가발전 설비, 축전지 설비,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형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 저장 장치, 외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를 하여야 한다. 점검의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를 할 것. 공공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상용 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 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자, 일단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은 위쪽에 보시면 냉연의 기동이 제형 축전지를 말하는 또는 전기 저장 장치 해가지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를 해야 한다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제도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 기준 쓰시오라고 1, 2, 3, 4, 5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앞에 있는 내용도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잘못하면 감점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검에 편리하고 그리고 설비를 20분 이상 그리고 자동으로 동작을 해야 한다.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비상전원 그 자체가 사용하는 타이밍은 어떻습니까? 상용전원이 타단됐을 경우 비상전원이 짜잔하고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재 및 침수로부터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즉 화재 및 침수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더라? 자, 그러니까 화재 시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들 펌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시 제반이 있습니다. 동력 제반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비상전원 이런 것들은 다 화재 및 침수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문구가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죠. 자, 그 외에 비상전원, 냉기관의 기동 및 제형 축전지를 제외한다의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역을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 것, 열병합 발전 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한다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한 때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 등을 설치를 할 것. 자, 이렇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자, 기타 등등 참고를 하시고요. 자, 시간 관계상 이제 생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쭉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옥내 사전 스프링클러, 미분무 소환 설비에 사용할 수 있는 비상전원의 종류입니다. 옥내 사전 설비, 자가발전 설비 또는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 저장 장치 이렇게 되는데 스프링클러 내지는 미분무, 자, 이런 데서는 뭐까지 되더라? 자가발전 설비, 뭐 우리 축전지 설비, 전기 저장 장치 가능한 데에서는 비상전원 소환 설비가 가능하죠. 그래서 단서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차고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이 스프링클러입니다. 자, 간이 스프링클러는 다음에 적합한 비상전원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원설비의 화재안전 기준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 수원설비를 설치를 해야 한다. 다만 무전원으로 작동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는 모든 기능이 10분. 자, 0별표 제1호 마목 세목일 세목육 세목칠. 자, 여기서 끝을 내도 관계없죠. 그죠? 0별표 1, 0별표 5 제1호 마목 세목일 세목육 세목칠 이렇게 그냥 적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적지 못하면 결국은 잘못하면 내용이 길어지게 되죠. 어떻게요? 지금 금방 보셨듯이 근천, 생숙육배, 근위숙반업 추천해가지고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을 했었을 때 뭐 생활의 숙박시설로 기타 등등 해갖고 내용이 추가돼야 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0별표 제1호 마목, 세목일, 세목육, 세목칠 편하면 얘를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잘못하면 내용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내용이 유약에 10분 이렇게 되는데 20분짜리 가능하죠. 금방 얘기했던 그죠? 그러니까 0, 별표 5, 별표 세목일, 세목, 마목일, 세목일, 세목육, 세목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얘는 선택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될 때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원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줄일 거냐 쓸 거냐 얘는 선택이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얘는 반드시 암기하고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의 범죄에 들어가죠. 자, 연결 살수 설비의 송수구 및 헤드의 종합정일 정항목을 쓰시오 봅니다. 자, 보시면 송수구의 설치 개수 적부, 설치 장소 및 설치 위치 표시의 적부, 송수의 규격 및 적결나서 보호 상태, 자, 그리고 선택 밸브 설치 장소 및 설치 장소 환경 및 설치 위치 적부, 자동 선택 밸브 작동 시험 가능 여부, 자, 그래 밑 가로절 인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를 하시고요. 헤드의 종합정일 정항목 아주 오래전에 출제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연석 가스전인 경우 살수 범위의 적부, 설치 장소 헤드 상관의 거리의 적부, 헤드 설치제의 적용의 적부, 살수장의 적부, 여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수 그 자체는 화재안전 기준, 그러니까 메인이죠. 살수라든가 송수항 같은 경우는 송수 그 자체가 메인인데 연결 살수도 마찬가지고 연결 송수도 마찬가지고 이제 설치 기준이 화재안전 기준이 제법 됩니다. 그러니까 제법 되기 때문에 얘를 단편적으로 쓰시오라고 출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출제를 하라라고 하게 되면 눈에 띄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살수 같은 경우에는 화재안전 그 자체 선택 밸브
우리가 뭐 송수 자동 괴솔 체크밸 뭐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건식이냐 습식이냐 한 그런 부분들을 왜 전체 쓰라라고 하게 되면은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출제를 하기 어렵다. 그러면 거꾸로 보게 되면은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뭐가 더 가깝다라는 겁니까? 증거 항목이 사실은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염두를 해두십시오. 송수 출제된 이력이 없죠? 그죠? 증거 항목 출제된 이력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 정도는 등장할 타이밍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으니까 부가적으로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상 콘센트 설치 가능한 비상전후의 종류 설치장 설치 면제 한번 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비상 콘센트로 사용 가능한 비상전의 종류입니다. 자가발전 설비, 비상전원 수원 설비 또는 전기 저장 장치, 외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그리고 대상입니다. 자, 층수가 7층 이상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아까 동일했습니다. 자, 근데 지하층을 지하층의 파동제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경맥이 달랐죠. 아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옥내사전 같은 경우는 1을 제외한 것으로서 지하층 이렇게 표현돼. 얘는 지하층을 제외한, 지하층의 파동제가 3,000제곱미터 경맥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자, 설치 면제입니다. 자, 상용 전원을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 상용 전원을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치한 경우, 자, 얘가 이제 설치 면제가 되더라. 자, 수화주 펌프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유지 접점 구성하는 거죠. 그래, 동력제방과 감시관을 포함한 시퀀스 제어 회로를 그리시오. 근데 감시관의 별도의 자기 유지 접점을 구성을 한다. 자, 일과 같이 구성됐었을 때, 구성된 펌프들을 우리 기동했을 때, 성능 시험으로 수동으로 했었을 경우, 그리고 자동으로 했었을 경우, 시퀀스 예를 순차적으로 쓰시오. 좀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예를 한번 봅니다. 일단 이 그림을 먼저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이제 우선입니다.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가지고 하나씩 따져가 봅시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방제실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나눠집니다. 자동하고 수동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반에서 이제 봤었을 때 셀렉터가 있습니다. 펌프를 기동을 할 때 자동으로 계속 두개 있으면 자동으로 하게 된 얘를 수동으로 기동할 수도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수동으로 셀렉터를 돌렸을 때 지금 같은 형태로 했었을 때 펌프를 기동을 하거나 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해가 바로 기동하는 게 아니고 수동해 가지고 온 오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정지 상태에 있으면 그대로 되는데 기동 상태로 가게 되면 어디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같은 형태로 따라가는 거 펌프 기동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되더라. 근데 일단 우리는 자동으로 기동을 해야 되니까 얘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 지금 보시다시피 어디로 갔어요? 접점이, 자, 우리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로 갔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종단장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흐름을 잘 보시게 되면은 PS라고 되어 있습니다. PSA 접점이 있죠. 여기에 PSA 접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RA가 있습니다. 자, 릴레이가 접점이 하나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데, 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흐름을 한번 봅시다. 자, 그러니까 자동으로 기동하기 위해서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서 압력이 떨어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레인지 값, 즉 정지점에서 디프 값만큼 압력이 떨어졌을 때 얘가 접점이 붙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압력 스위치니까 PSA 접점이니까 얘가 붙는 즉시 뭐가 붙어버린다? 얘가 붙어버리죠. 일단 얘가 붙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에 자, 얘는 릴레이가 동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R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R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램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램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R로 표현되어 있죠. R 말고 RL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십시오. 자,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동작을 하게 되면은, 자, 보십시오. 여기는 릴레이, 즉, 계전기가 되는데, 계전기에 대한 뭐가 여기 붙어 있습니까? A 접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한번, 자, PSA 접점으로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 릴레이를 계속 동작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RA, 즉, 얘가 지금 뭐라는 겁니까? 자기 유지죠.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쭉 펌프가 한번 기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릴레이 동작해가지고 A 접점이 붙어있는 순간까지는 계속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계속 동작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얘가 이제 자기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유지가 되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계속해서 동작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가 우리 어디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감시 제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압력이 떨어졌다는 LED가 점등이 되고 펌프 기동 신호를 송출을 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릴레이에서 이렇게 보내주더라. 근데 릴레이에 대한 A 접점이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이 그 자체는 동력 제반으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THR이 있습니다. 자, THR은 열동 과전류 개전기죠. 그러니까 전류가 많이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열이 발생하니까 과하게 흘러갔을 때 어떻게 해요? 얘가 차단시켜주는 서머 릴레이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론 자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습니다. 현재는 자동이죠. 자동입니다. 자, 그래서 자동으로 돌렸을 때 자 흘러가는 순서를 보게 되면은 지금 같은 형태로 어디에 자 릴레이가 들어가는데 RA라는 접점이 하나가 있죠. 그러면 얘는 릴레이가 동작을 하게 되면은 얘도 A 접점으로 오고 A 접점으로 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되돌아옵니다. 자, 되돌아가지고 자 보시려면 어디로 있냐면은 자 보시면 푸시 버튼 하나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MC를 거쳐가게 됩니다. 자, 거쳐서 지금 같은 형태로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니까 자 지금 보시다시피 MC 자 여기서는 자 B 접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GL이 하나 들어가 있고 MC 자 보시게 되면은 A 접점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R, 자, GL, RL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얘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결국은 지금 같은 루트를 통해서 동작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MC를, 즉, 전자접촉기가 동작을 함에 따라서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얘가 동작을 함에 따라 B 접점이 얘는 떨어져 버리죠? A 접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붙어버리는 상태. 그러니까 A 접점은 평상시에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 떨어져 있는 상태. 이게 A 모양이죠. 그런데 시그널이 들어가가지고 얘가 동작하면 딱 붙어버리는 겁니다. B 접점은 평상시 붙어 있는 거죠. 들어가면 얘는 어떻게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서로 간에 A 접점과 B 접점은 딱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A 접점이고 얘는 B 접점이고. 그러니까 GL 램프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펌프가 정지했을 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동하지 않았을 때 계속 GL 램프 들어가는 거고 얘는 기동하게 되니까 MC에 전원을 투입하게 되니까 결국은 얘는 어떻게 되더라? A 접점 해가지고 붙어버리게 되니까 RL 램프 펌프 기동할 때 우리가 적색등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연결을 해가지고 감시에 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RL 램프를 하나 더 연결을 했습니다. 적색 램프를 연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얘가 지금 뭐라는 겁니까? 펌프 기동 표시등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반 그 자체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펌프와 관련해 가지고 LED는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압력 챔버. 자, PS 해가지고 뭐 충압, 주 이렇게 있는 거 한 가지. 그래서 물이 없습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 압력이 떨어졌습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 그게 따라서 우리가 어디로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까? 동력제반 신호를 보내가지고 펌프 기동하세요. 그래서 펌프 기동을 하게 되면은 전원 투입과 동시에 펌프 기동했습니다 라는 확인이죠. 그러니까 LED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로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형태로 보게 되면 어떻게 요 자기 유지가 되면서 펌프가 자동 기동되는 그런 형태라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셀렉터가 지금 어떻게 요 자동입니다. 여기서도 셀렉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돼 있을 경우만 반드시 어떻게 요 자동으로 기동하죠. 둘 중에 어느가 한 가지만 수동으로 돼 있으면 어느가 한 가지만 수동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동 기동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가 지금 뭐였냐면은 수동 기동할 때였죠. 뭐 성능시험 기타 등등 수동 기동할 때. 자, 그러면 셀렉터를 수동으로 넘겼습니다. 수동으로 넘겼어요. 자, 수동으로 넘긴 상태에서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지금 보시면 푸시 버튼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 푸시 버튼이 ON입니다. 맞습니까? ON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자체에서 자, ON이 되는 그 순간에 바로 다이렉트로 뭐가 동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MC가 바로 다이렉트로 동작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MC가 동작하면 여기에서 MCA 접점이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이 MCA 접점이 결국은 MC를 계속 동작을 시켜주는 자기 유지죠. 자, 여기는 수동 기동을 위한 자기 유지가 하나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동을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만약에 둘 다 자동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수동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수동에서 펌프를 기동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동하게 되면 릴레이 동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동이 아닌 자동일 경우에는 자, 보십시오. 릴레이가 동작을 하게 되니까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동을 시킬 수도 있네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자동 기동하고 수동 기동은 지금 같은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을 우리가 표시를 해줄 때, 자, 지금 우리 감시반에서 표시를 해주는 거, 그리고 동력제반에서 표시를 해주는 거, 결국은 이 경로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가가지고 릴레이 동작하더라. 그래서 MC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자가 있고 소자가 있죠? 그죠? 여자는 붙는 거, 소자는 떨어지는 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MC가 동작을 했다. 그러면 여기 MCB 접점은 어떻게 해요? 소자. 그리고 MCA 접점은 여자. 이렇게 해서 펌프가 동작하더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여기까지 동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대로 번호를 1, 2, 3, 4, 5, 6, 7, 8 이렇게 넘버링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실제적으로 암기라기보다는 이해에 가까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형태로 펌프가 기동하더라. 감시반에서는 이렇게, 동력제반에서 이렇게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우선이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흐름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 단편적으로 출제를 하면 지금처럼 자기 유지 뭐 이런 형태가 아니고 어디만 가지고 동력제반만 가지고도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능시험 할 때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MC A 접점, B 접점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 주고 이제 순서대로 한번 써봐라. 이렇게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순차적으로 우리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자동일 경우, 수동일 경우, 뭐 거기에 따라서 시그널 돌아가지고 자동일 경우 이렇게 움직이고, 수동일 경우 이렇게 움직인다. 그런 형태로 따라가도 크게 이제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자접촉기 MC 뭐 이렇게 있고, 열동과전류 계정기 있고, 열동과전류 계정기 대신에 요즘은 EOCR을 쓰거든요. 전자식으로 쓰거든요. EOCR로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THR, 뭐 EOCR, 뭐 49 이런 형태. 자기유지 접점은 전류 흐름을 계속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접점인데, 자기유지가 두 번 나왔죠, 그죠? 감시반에서 한 번 나왔고, 아까 우리 MC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했었을 때 한 번 정도 나왔습니다. 여자는 닫힘, 자, 배로 이렇게 되고, 소자는 열림, 개로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접점은 우리가 평상시 어떻게 해요? 그냥 A 모양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평상시 떨어진 겁니다. B 접점은 어떻게 해요? 누워 있는 거. 그냥 평상시 붙어 있는 거.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동기동에서 전지 및 복구까지 동작사인데, 얘는 지금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우리 기동용 수학 개폐장치에서 감시제반, 감시반에서 동력제반, 동력제반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정지램프, 기동램프 해가지고, 소등 해가지고, 그 순서까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아까 거기에 있던 내용을 그나마 조금 쉽게 해준다고 하나 더 추가로 한 내용이니까 참고 정도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 자동 수동을 수동으로 한다. 그래서 온 스위치, MCB 접점이 열리고 A 접점이 닫히고, 그 순서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그 순서 그대로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이니까 자동이든 수동이든 그 순서대로 따라가 보는 게 아까처럼 그거를 가지고 따라가 보는 게 우선입니다. 암기라기보다는 이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조사입니다. 자, 특별조사. 자, 우리가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특별조사 시리즈 한 4가지 정도 나옵니다. 자, 실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재난 예측 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 대상물의 화재 재난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한 경우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지역에 대하여 소환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화재 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 등 방화시설, 피난시설에 대한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한 16, 17회 정도,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점수 배점에 대해 가지고 자, 이게 이제 왜 2점짜리가 되는 건지, 왜 1점짜리가 되는지 구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16, 17회 와가지고 선이 어느 정도 거의 이제 정리가 되는 듯한.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이거 4점짜리였죠. 그러니까 한 항목당 거의 한 1점 정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얘는 지금 아까 제가 얘는 조금 양이 많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4점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4점짜리 치고는 얘는 지금 양이 많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그에 반해가지고 그 다음 문제들 두 가지 항목에서 4점 줬으면 얘는 지금 뭐라는 겁니까? 우선순위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순위로 이런 것들 만약에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골라서 먼저 써야 되죠. 그죠?
시간을 먼저 획득하는 게 어떻게 합격할 확률을 높이는 것들이니까 그런 분들 좀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조사 대상, 조사 기간, 조사 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고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화재, 재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그러니까 세무조사 같은 그런 개념으로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고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목입니다. 소환전 관리 업무 수행, 소방계획서 이행, 자체 점검 및 정책 점검, 화재 예방 조치, 불을 상호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화물의 저장, 취급. 여기까지는 할만하죠. 자, 근데 문제는 6번, 7번입니다.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제한,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위험물 시설의 유지 관리, 위험물 안전관리자 정기 점검 및 정기 검사, 다중유업소 소환 안전교육, 다중유업소 안전관리의 기준 등, 다중유업의 실내 장식물 피난시설 방어교육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피난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내 영상물의 상영, 다중유업주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이런 부분들. 특별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태풍,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관계인이 질병, 장기 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자체점검기록부, 교육, 훈련 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자동의 탐지 설비 수신기의 종합적인 정항목을 쓰시오. 네, 중요한 것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이거 보시게 되면 8가지 정도 나오는데 경계구역당 하나의 표시 등 배치 상태, 음향, 기구, 음색, 음량 및 소음 등 소음과의 구별 여부, 감지기 또는 중계기 또는 발진기의 작동 부분 및 경계구역의 표시, 조작 스위치의 높이, 다른 방제 설비방과 연동, 그리고 수신기가 둘 이상 설치한 경우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 발생 상황 확인 가능.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뭐하고 거의 유사합니까? 화재안전 기준하고 거의 유사하죠. 화재안전 기준상 표시되는 것은 3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표시 구분을 해라 표시 이렇게 표시가 한 2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게 비화재보 방지기는 수신기의 종류 규격 얘네들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여기도 8가지, 우리 화재안전 기준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8가지 이렇게 되죠. 좀 구분해서 암기가 반드시 좀 되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자, 그래서 화재안전 기준 기타 등등 참고해서 부가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P형 1급 수신기입니다. 암기하십시오. 암기하셔야 되는 대상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1급이든 자 5급이든 그죠? 5회로든 그죠? 뭐 P형 1급 10회로든 5회로든 얘네 내용은 어떻습니까? 내용은 전가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행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수신기를 가지고 손을 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런데 수신기의 명세가 어떻게 되고 어떤 내용이 있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네들 3개 뺐습니다. 쓰시오, 설명하시오. 자, 얘들 2개를 뺐습니다. 쓰시오,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이때까지 다루질 사실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이걸 보고 기본적인 명세가 이렇게 흘러갔었을 때, 이렇게 출제가 됐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얘는 어떤 역할을 하고 뭐가 빠졌고 그리고 어떤 형태를 하느냐가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전혀 이제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정확하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형식이 나옵니다. P형 1급 5회로, P형 1급 10회로 이렇게 해서 복합형 수신기, 그냥 일반적인 수신기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화재 표시 등이 있습니다. 그죠? 그냥 화재 표시 등은 뭐예요? 대표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화재가 발생해도 여기가 발생해도 여기가 발생, 어느 쪽에서 점등 화재가 발생한다도 여기는 어떻게 해요? 화재 발생 신호를 전체가 띄워주게 됩니다. 자, 지구 표시 등입니다. 지구 표시 등은 이제 필요한 조건에 따라 여기에서 점등, 여기에서 점등, 점등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5층이다, 6층, 7층, 8층이다, 아니면은 5번 내로다, 아니면은 뭐 8번 내로다 이런 것을 바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구 표시 등입니다. 자, 근데 얘를 지구라고 표시기도 합니다. 얘를 로컬이죠, 로컬. 지구라도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자, 회로라고도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경계구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봤었을 때 지금 형광등이 1, 2, 3, 4열 이렇게 있거든요. 자, 1, 2, 3, 4열 있는데 이게 1번 스위치, 2번 스위치, 3번 스위치, 4번 스위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얘를 1번 회로, 2번 회로,
3번 회로, 4번 회로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가지고 스위치를 각각 4가지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1번 회로,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1번 회로라는 의미는 자 스위치 같이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수동으로 동작하는 발신기 내지는 자동으로 동작하는 감지 같은 것들이 뭐예요? 결국은 스위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1번 회로, 그래서 2번 회로, 3번 회로 내지는 1경계구역, 2경계구역, 3번 경계구역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구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회로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전압계 있습니다. 전압계가 있는 타입, 예전 타입이죠. 요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LED로 이제 그렇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제 대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화재 복구 스위치 뭡니까? 예,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화재 복구 스위치는 많은 거죠?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화재 복구 스위치. 점검하시면 잘 아시잖아요. 화재 복구 스위치 뭡니까? 자, 가장 고질적인 것 중에,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오동작이죠. 그러니까 오동작인데, 감지기 오동작인데, 감지가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지기 오동작에 썼을 때, 그러니까 진짜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확인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뭐예요? 자동코 스위치 눌러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 복구가 아니고 화재 복구 스위치 눌러보잖아요. 자동 복구 스위치하고 화재 복구 스위치는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화재 복구 스위치는 뭐냐면은 감지가 동작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여기가 점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얘를 지금 어떻게 한번 눌러보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갖고 전원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리셋 시키는 거죠. 리셋 시켜가지고 했는데도 얘가 딱 점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일 가능성이 큽니까? 화재일 가능성도 크고 감지가 불량되어 있을 가능성도 크죠. 근데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얘를 눌러보는 겁니다. 자, 가령 이렇게 됩니다. 실제 사항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현재 딱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서 딱 점등이 됐어요. 점등이 됐어요. 점등이 됐는데 이게 화재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수신기에서는 일단은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돼 있다라고 하기도 여기가 점등이 되는 그 순간 주경종 때르릉 울리고 지구경종 때르릉 울리는 상황 아닌가요?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실물을 가진 분들은 1차적으로 하는 행위가 뭐냐면은 주경종 정지, 지구경종 정지 이렇게 시켜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은 만약에 실제 화재가 발생한 상황 같으면은 사람들이 대피를 해야 되는데 내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대피를 안 해도 된다라고 인지를 시켜줘 버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화재가 발생한 상황 같으면은 자, 만약에 감지가 있다. 연기가 되든 열이 되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현저하게 오염이 되거나 열이 가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단속적으로 얘를 차단한다 하더라도 얘는 바로 동작합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동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동코 스위치를 먼저 눌러보고 그리고 복구가 안 되네 무슨 일이지 해가지고 실제 화재이면 재빨리 가가지고 조치를 하든지 후속 조치를 해야 되죠. 근데 소리를 죽여놓은 상태에서 바로 액션을 취해버리기 때문에 해당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피난하는 시간을 어떻게 해요? 늦춰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뭐를 해야 된다? 자동코 스위치를 한번 눌러보고 그리고 그래서 해당 전에 확인하고 화재가 발생했으면 그에 대한 조치를 오동작이면 어떻게 해요? 감지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구시키는 교체를 하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자, 우리가 발신기를 예를 들어서 동작시켰으면 발신기가 동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발신기에 뭐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까? LED 하나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적색 LED가 딱 점등이 되면 그럼 발신기 동작시켰구나.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경종이 따라는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순서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감지기가 예를 들어서 동작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감지기가 한 층에 있는 거예요. 한 경계구역에. 한 10개 정도 있다가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 10개 중에서 어떤 감지기가 동작했는지 어떻게 하느냐? 똑같죠? 그러니까 발신기가 동작한 것처럼 감지기에도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LED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작한 감지기가 LED가 점등되어 있으니까 걔를 보고 찾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체를 하거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얘들 주경경 정지, 주경경 정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동작을 했었을 때는 화재가 지금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감지가 불량일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사항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화재복구 스위치는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들, 회로 시험 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로라고 할 수도 있고, 경계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뭐 지구라고 할 수,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는 회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1, 2, 3, 4, 5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0번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셀렉터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응답 확인 램프 있습니다. 자, 이미 출제된 이력이 있죠. 응답 확인 램프는 지금 뭐라는 겁니까? 자, 발신기를 수동으로 동작했을 때 응답. 요즘 나오는 것들은 뭐라고 표현됩니까? 대체적으로 발신기 이렇게 표현되죠. 예전에는 응답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얘가 동작을 했는데 응답이 들어와 있어요. 램프가 들어와 있는 상태가 돼서 얘는 뭐라는 겁니까? 발신기가 눌러져 있는 상태니까 해당 존에 가가지고 발신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상태로 복구를 해야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암만 지금 뭐를 눌러도 화재 복구 스위치를 눌러본데 얘가 복구되나요? 복구 안 되죠. 그러니까 현장 가서 확인해. 얘는 수동으로 동작한 거야 라는 겁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모든 수동으로 동작을 했다라는 신호는 수동으로 동작했다라는 신호가 당연히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보십시오. 자,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 재연설비에서 부속질 재연설비라 가정을 하는 거예요. 댐퍼입니다. 댐퍼. 자, 그럼 댐퍼가 층마다 있습니다. 층마다 이제 이렇게 있어요. 자,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 댐퍼에 자 여기에 각 뭐가 있습니까? 수동기동 스위치 있죠. 수동기동 스위치 있습니다. 근데 수동기동 스위치를 예를 들어서 한 선으로 전체 다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수신기 연결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까요? 자, 동작은 합니다. 동작은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1층에서 동작했는지, 20층에서 동작했는지, 10층에서 동작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50층짜리 건물 같으면 이거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50층에서 어디까지? 제일 밑에까지 전체 다 확인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수동기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수동기동을 했었을 때 1층에서 동작해서 이 선이 따로 가는 거예요. 2층은 2층대로 따로, 3층은 3층대로 따로. 이것들 중에 뭐라는 겁니까? 회로선이나 다름없죠. 그죠? 그래서 수동기동 해가지고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따로 다 있어야만 뭐를 확인할 수 있다? 아, 1층에서 동작했구나, 2층에서 동작했구나, 3층에서 동작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동의 탐지 설비 보편적인 발신 같은 경우 회로선이 따로 있죠. 회로선이 따로 있는 상태에서 굳이 또 따로 응답, 발신기선을 따로 갈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전체 한 개 묶어가지고 발신기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은 회로 8번 해가지고 8번 회로에 응답 램프 점등 이렇게 되면 바로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차이점. 스위치 주의등이 있습니다. 자, 스위치 주의등은 뭐 하는 겁니까? 자, 스위치 주의등은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면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관계자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죠? 뭐라도 하나 눌러져 있는 상태에 정상적이지 아닙니다 라고 하게 되면 얘가 전멸 신호가 깜빡 들어옵니다. 그럼 뭔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자동고 스위치입니다. 자동고 스위치는 뭐 하는 겁니까? 자, 그 아래쪽에 회로 시험 스위치가 있는데 이 회로 시험 스위치라는 게 자, 내가 1번 동작한다, 2번 동작, 3번 동작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자, 우리가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전제를 보게 되면 화재가 전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층에서 2층에서 3층으로 전파가 되면은 그 전파되는 사항을 당연히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층, 2층, 3층이 순차적으로 계속 다 점등이 됩니다. 자, 이것은 의도적으로 기능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1, 2, 3번 순차적으로 다 기동해서 이거 확인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1번만 동작시키고 2번만 동작시키고 3번만 동작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누르는 겁니까? 자동고 스위치에 눌러가지고 이 셀렉터를 어떻게 해요? 자, 3번에만 두면 3번만 기동을 하는 겁니다. 3번만 기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연결이 되는 뭐가? 자, 3번에 해당하는 경종이 지금 어떻게 때르릉 울리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게 회로 시험 스위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통시험 스위치입니다. 도통시험은 자 우리 3번이라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말단에 종단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감지기 있습니다. 접점이 있냐 이렇게 있는 상태.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보셨던 내용은 자 회로시험 스위치는 자 출력이 나가는 부분에서 수신기까지 정상이냐 이거 확인한 거죠. 자 예. 근데 자 도통시험은 어디까지 확인하는 겁니까? 입력이 들어오는 선로 얘네들 문제가 있나 없나 회로를 구성한 게 뭐예요? 종단장. 그래서 종단장 설치하는 것들은 다 뭘 할 수 있다? 도통시험 할 수 있다. 뭐 있습니까? 일반적인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있습니다. 유수금지 장치 압력 스위치 있습니다. 유수금지 장치의 템파 스위치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의 압력 스위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봤었을 때, 물올림 탱크라든가 수조에서 뭐 있어요? 저수위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입력하는 회로들이잖아요. 입력하는 회로들의 말때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 있다? 종단장 들어가 있고 도통시험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회로를 확인하는 부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교류전원 표시등. 자, 우리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설비에서는 다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전기가 들어와 있나 안 들어와 있나 그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원 표시는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근데 예비전원 표시등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상용 전원 차단되면 어떻게 할 건데? 상용 전원 차단대가 수신기가 아웃되면은 끝이네요. 그렇게 되게 되니까 얘를 아웃시키면은 문제가 되게 되니까 우리가 안에 뭐를 들어가 있습니까? 예비전원 배터리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걔로 전환이 돼가지고 계속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상용전원 차단됐습니다. 그럼 얘가 들어오면 예비전원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급박한 상황 중에 한 가지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되죠. 관계인이 후다닥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셔야 되죠. 자, 그리고 전화잭이 있습니다. 자, 전화잭은 뭡니까? 자, 우리 수신기로 적합한 것. 자, 화단전 기준사. 그래, 4층 이상 뭐를 설치해라? 전화선 설치해라.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전화잭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꽂았습니다. 여기서 그럼 신호가 아주 부절하든가 이렇게 오죠? 자, 그렇게 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신기에 따라서는 전화잭 꽂지 않고 바로 우리가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예비전원 시험. 간단합니다. 예비전원은 뭐 하는 겁니까? 상용전원 차단시키면 되죠. 상용전원 버튼 누르면 차단시켜 바로 예비전원 전환되는지, 그러면 뭐가 정상인지 확인하는. 자, 그러니까 전압계가 있으면 전압계가 정상인지, 아니면은 LED 해가지고 적색인지, 아니면은 그 초록색인지 적색인지. 초록색이 보편적으로 정상이죠. 그렇게 전원 공급되는 거 확인하는 거. 자, 주경용 정지 있고 주경용 정지 있습니다. 얘들은 연동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동화재 탐지 설비니까 출력이 나가는 게 뭐밖에 없어요. 순서의 자탄만 있으면 출력이 나가는 것은 경종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경종은 주경종이 있고 지경종, 출력 나가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연동 정지시켜주는 것들. 자,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같으면 출력이 나가는 게 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크게 스프링클러 설비에서는 한 2가지 정도의 출력이 나갑니다. 자, 우리 교체로 방식일 경우에는 우리가 솔레노이드로 출력이 나가죠. 이제 그거 한 가지.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밸브가 동작했습니다. 2차 축으로 물이 넘어가게 되면 압력 스위치 동작함에 따라서 사이렌이 출력이 나가죠. 보편적인 순수하게 그 부분만 보게 되면 출력은 한 2가지 정도 이제 그렇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2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연동 정지 가능하겠죠? 그죠? 펌프입니다. 펌프면 펌프대로 출력 나가는 부분이니까 연동 정지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기타 등등 우리가 팬이면 팬대로 우리가 연동 정지. 그러니까 출력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연동 정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동화재 탐지 설비니까 그 부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는 뭐를 보게 된다? 주경종하고 지우경종 이렇게 있잖아요. 전체적인 개념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우리가 수신기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출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출제를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소위 말해 구라라로 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요소로 동작을 하는 게 기동을 시키거나 중지를 시키는 기능이 중요하죠. 기동시키는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고, 뭐 보편적으로는 뭐예요? 여기서 동작 시험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솔레노이드를 기동할 수 있는 거, 아니면은 아까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은 어떤 것들인데, 그럼 지금 이제 급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후딱 정지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연동 정지 스위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수신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고 이해가 있어야만 답을 작성할 수 있죠. 거짓말이라도 이제 답을 제대로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무만 있다라고 해가지고 단편적으로 점검 조금 해봤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자동의 탐지 설리만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으나 사실은 감시반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도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동작시킬 수 있어, 연동 연기시킬 수 있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이제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흐름들 정도로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수신기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보편적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 중요하긴 중요한데 언급을 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그리고 문제화되지 않은 그런 것들은 출제하고 싶어 하죠. 그죠? 출제하시는 우리 출제자들이 그런 것들은 출제하고 싶어 합니다. 자, 기타 등등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쭉 넘어가고요. 중요한 사항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의 작동기능 점검 점검 내용입니다. 자, 피난기구 왕관기, 구조대 간이 왕관기 항식, 그래 다수인 승강식 피난기구 등 지지대는 변형 손상 무식이었고 결합부 등 견고하게 부착되어 상위 지장이 없는지 여부, 피난기구함 적정 비치 및 표지 부착 여부, 피난상 유한 개구 관리 상태, 인명구조기구입니다. 인공소생기, 공격기, 방열로 광하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여부, 변형 손상 여부, 결합부 및 염대의 견고한 결합 여부, 이런 부분들. 자, 그럼 옥내옥의 소재는 제반의 종합성을 정한 뭘 쓰시오. 제반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지죠. 자, 그래서 동력 제반. 자, 보시려면은 스프링클러, 간이, 기타 등등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용으로 표시, 설치 장소 및 위치, 각본표, 작동 표시 등 각본표 자동 또는 수동의 작동 및 중단 기능 이런 부분들. 그래 화전전 기준을 유출을 해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등등 발전기 제반. 자, 보시면 스프링클러, 간이, 화재적인 잠정, 물분무, 미분무, 포 동일하더라. 소황전원 보정 발전기는 그 식별리 표시 정말 간단합니다. 자, 근데 감시 제반. 다른 설비와 제반을 겸용하는 경우 소형으로 사용 시 장애 발생 여부, 각본표의 작동 표시 등 및 음향 영보 기능 상태, 각본표의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 및 중단 기능,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의 저수위 표시 및 경보 기능, 모든 확인을 해 도통 작동 시험 기능 및 결과, 예비전원 확보 상태 및 적합 여부 시험 기능 이렇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타 등등 미상전이 있는 경우 상용 및 비상전의 공급 여부 확인, 설치 장소의 점검의 편의성, 정시를 설치한 경우 방화계획, 비상용 있는 급배기 설비 무선기 접속 단자 및 정리 상태, 기타 등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관계상 쭉 이제 넘어갑니다. 나머지 부분도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 시험밸브의 작동 기능 점검 내용을 쓰시오. 자, 얘는 기본적인 연동입니다. 자, 시험밸브 개방 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유수검지 장치 압력 스위치 작동 및 수신반의 화재 표시 등 정등 확인, 해당 방향 음향 경보 당연히 출력이 나갑니다. 그리고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작동과 가압 송수 장치 기동 확인, 여기까지 확인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험밸브의 작동 기능 점검 항목입니다. 이거를 기억을 한번 해 두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얘는 우리가 연동으로서 보실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동 흐름이 펌프까지 가압 송수 장치까지 이렇게 하는 거 확인해야 되구나 라고 기억을 한번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